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신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복용하는 약이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태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의 기관 형성은 수정 후 17일 전후에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보통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생리 예정일 1, 2주 후, 그러니까 임신 5, 6주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임신 전부터 관리를 시작해서 태아 성장에 보다 좋은 환경,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오늘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임신 전 검사와 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액션 스포츠.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건강한 임신을 위한 검사와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임신부들의 질병이나 환경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많은 편이죠? 네, 최근에는 감성지수라해서 모체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까지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모체의 그 영양 상태나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감염 등의 질환은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에서부터 모든 환경을 좀 잘 갖춰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임신 전부터 받아야 할 검사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네, 임신한 상태에서 만약 여성의 질환이 발견이 된다면 태아 때문에 당연히 그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미리 산모의 건강 상태와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궁암 검사 같은 그런 암 질환과 그리고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진이나 비형 간염, 매독 검사 등의 감염 질환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사전 검사에서 풍진이랑 비형 간염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기를 곧바로 가질 수가 없다면 몇 년 정도 이 검사 결과가 유효한 건가요? 네, 일단 그 풍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을 때는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검사까지는 저희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사이에 감기 증세가 심했다든지 특별한 몸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50대 중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가 아랫배 있잖아요. 네네. 아랫배가 그렇게 심하게 내 아파해. 네네. 그래가지고 좀 오래됐는데요. 네네. 그러던 도중에 소변이 빨리빨리 보고 싶고요. 아, 소변이요? 네, 한 30분 만에 네. 못 참고 그렇게 해서 또 병원에서 또 약 먹고 주사 좀 맞고 조금 낫는데 네. 그래도 배가 그렇게 너무 아파요. 네. 혹시 배가 아픈 것이 대변이라든지 소변 증상과 관계가 있는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배가 그냥 계속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랫배 밑에가요. 네, 이런 경우를 만성골반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성골반통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인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궁이나 난소, 그런 골반 장기의 이상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변화라든지 혈관의 질환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전문의와 상담하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변을 자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이걸 빈뇨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원인이 감염이나 아니면 방광의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반드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검사 받으실 때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그 만성 골반통 증상과 빈뇨 증상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제가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예, 제가 아니고 제 동생이요.
한 임신 3개월 넘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자궁의 중간에 아기가 착상이 돼야 되는데 네. 벽 쪽으로 네. 착상이 된 것 같다고. 네네. 이렇게 작은 병원 가니까 아기를 지울 수도 있다고 그러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대학병원으로 가보니까 네네. 뭐 조금 더 지켜보자고 네네. 뭐 왜 임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네네. 이걸 지워야 되는 건지 아,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자궁벽 안에 있는 자궁 내막 안에 정확히 아기가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보통 저희들이 첫 진료를 하다 보면 자궁경부에 가까이 있는 자궁경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팔관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자궁각 임신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깊이 이렇게 위치를 한 게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이긴 하지만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기 커지면서 가운데로 위치가 옮겨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아기를 지울 수도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네네. 심각해가지고. 일단은 뭐 저 전문의들께서 조금 더 네. 지켜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 말씀대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상황을 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주변에서 카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하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부족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임신용 약물의 복용인데요. 뭐 맥주 같은 술과 그리고 뭐 담배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아기에게 기형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영향이나 그런 약물에 대한 복용 같은 경우 특히 일반 약으로 판매되는 기본적인 약들은 대부분 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담당이랑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약은 뭐 영향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피부과 약의 경우에는 좀 처방해 주실 때도 1년 정도 임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피부과 약은? 예, 피부과에 쓰는 약 중에 특히 여드름에 쓰는 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매가 우리나라에도 좀 잘 되지 않고 있지만 3년 동안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약도 있고요. 아, 그리고 1년 정도 우리가 임신을 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이나 산모분들의 교육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임기라든지 내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특히 피부과 치료를 가실 때는 특히 여드름 치료를 하실 때는 미리 이 사실을 선생님께 알리시고 정확하게 임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모든 산모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부터 10개월 정도는 우리 아이가 그냥 정상적으로만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먹었던 감기약이라든지 네. 뭐 기타 그런 처방전이 있는 그런 네네. 약들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실제로 많은 그 약 전문가들이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약들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카테고리로 5등급 이상의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임신 중의 그 임신 시기와 그리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모든 문헌에 근거를 해서 태아에 얼마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 대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담당이랑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거 분명히 밝혀주시면은 네네.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오늘 상담은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방금 들으니까는 네네. 뭐 산모가 네네. 피부 여드름 치료제를 쓰면은 애기한테 안 좋다는 소리 얼핏 지금 방송에 나왔어요. 아, 네네. 예, 그냥 산모 말고 그러면 애기 아빠가 되는 사람이 그 피부 계통의 약을 이렇게 바르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네, 특히 우리가 복용하는 약, 그 산모의 경우에도요, 예. 피부 여드름 약의 모든 약이 관련된 건 아니고, 예, 예. 특정한 뭐 아이스프로텍이라는 그 특수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 이외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아빠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자를 통해서 나갈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특히 예. 외용약은 더더욱 아무래도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여드름 그거 치료제 약을 지금 많이 오래 기간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별 이상은 없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태아가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아저씨께서 발라온 그 동안의 과정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신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어렵게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네. 임신을 했을 때 화장조차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같은 경우는요, 임신율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만하는 아이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아주 민감한 그것, 그리고 특히 외부로부터 듣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외용약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것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이것이 체내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A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화장품 자체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요. 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할 때 엽산제를 좀 복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뭐 처방전이 필요한 건가요? 엽산은 일반용으로도 많이 팔고 있죠. 실제로 보험으로 처방을 하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엽산 단독 제제도 있고요. 다른 비타민이랑 같이 합쳐져 있는 제제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일반 약품점에서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과는 서로 다를까요? 처방약과 일반 약이요? 예, 엽산이 일반적으로 엽산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엽산이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엽산은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가 세포를 형성하는데 DNA나 RNA 합성이 꼭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엽산의 대부분 이제 식물에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시금치에서 추출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정도 되는 엽산의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요. 어떤 경로를 통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 40대 중후발인데요. 네네. 중후발인데, 지금 이제 제왕절개 해가지고, 네네. 둘 다 이제 연년생으로 제왕절개 해가지고, 낳은 지가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20년 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네. 이제 생리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양이 조금 준다는 거는 지금 확연하게 느끼지만은, 네네. 아직 폐경은 아닌데, 네. 근데 생리가 이렇게 길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면 끝나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생리가 길게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생리보다는 평상시에도 네네. 그게 생리같이 이렇게 네네. 껌게 그게 이렇게 자주 비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조금 신경이 이제는 좀 신경 써갖고 좀 예민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몸에 좀 무리가 갈 때 네네. 그럴 때 더 심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갖고 그게 좀 지속되고 자주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컨디션 좀 안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50 전후로 이렇게 생리가 끝나는 폐경기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50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몸에 있는 질환이 생기기가 쉽죠. 예, 대부분 이제 폐경기로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생리량이 줄어들면서 생리의 기간도 좀 길어지거나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냥 이것을 그냥 뭐 본래 그렇다라고 넘어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최근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의 식습관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많이 생기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내막암 그리고 자궁내막 폴립 같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지키만 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특별히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예. 질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켜보든지 아니면 예. 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게 네. 이제 언젠가 한번 방문해갖고 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그 제왕절개 이렇게 했을 때 그 네네. 안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약간 홈이 들어갔다 할까? 네네. 예, 그 이제 내막 쪽으로 네.
그 홈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안 좋은 그게 고여갖고 이제 나온다는 말씀을 한 분 저한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약간 의아심도 생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꼭 그런 거는 아닌지 또 궁금하고. 네, 진료를 하다 보면요. 예. 실제로 일반 분들에게 예. 조금 편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둘러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술 자국 때문에 고인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환자분을 이해를 좀 편하게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40대 중반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예. 좀 시간이 몇 개월 지났다고 그러시면요. 예.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생리 할 때 네. 생리일에 다가오면은 네. 이렇게 그런 이상 현상들이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조증상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오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원래 생리통이라 해갖고 아랫배가 아픈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네. 그 증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네네. 이제 아랫배 아픈 거는 없고 네네. 이제 가슴 아픈 게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때는 그게 엄청 심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좀 견딜 정도로 이제 좀 그럴 때가 있고 그런 네. 거는 그 무슨 차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가 유방 질환이 있기 때문에 유방 질환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의 호르몬 변화 때문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방문하시죠. 네. 지금까지 상담의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항문질환과 관련한 외과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